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장유석입니다. 오늘 원래 일정대로 1시에 간담회 시작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담회 진행 방식은 대면 질문, 비대면 질문, 대면 질문, 비대면 질문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비대면 질문의 경우 사전에 미리 구글 폼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비대면 질문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면으로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앞에 밑에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은보 부모님 두 분에게 질문이 있는데 각자 이력사항으로 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알기로는 8월 16일에 두 분 다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퇴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력이라고만 적으신 게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력을 적을 때 사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 적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6일자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사퇴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역시 저희의 이력이기 때문에 사퇴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이력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또 대면 질문에 시간 될 때 다시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대면 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질문에 구글 폼을 받았고요. 그 폼 중에서 저희가 총 7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중 통신, 국내 통신망 정비와 화방 설치, 풋살장 설치 정비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행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을 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일까요? 공약으로 내세기 전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학 본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면 재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 공약이 아닐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결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내 통신망 정비와 화방 설치 그리고 풋살장 시설 정비와 관련한 사업을 10월 19일과 12월 7일 그리고 12월 12일에 진행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신 중앙운영위원분들만을 대상으로 공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선거 후보자 이전에 한 사람의 평택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저는 현재 평택대학교 중학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행 중인 이 세 사업 모두 아까 톡방이라든지 교내 시설물을 통해서 공지하지 못했습니다. 풋살장과 관련한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서 따로 저희 학교 캠퍼스 부지대에 풋살장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이후로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저희 학교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학우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받거나 하는 그런 관련 경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통신망 정비와 화방 설치는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가 12월 7일과 12월 12일에 있던 회의에서 언급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12월 7일 이전에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두 공약을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해당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신 부분 이전에 그보다 우선해서 저희가 학교 의과무서에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지에 포함되었고요. 다만 이 두 사업 역시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된 경과를 따로 알 수 없었습니다. 와이파이, 그러니까 교내 통신망을 얘기하면 이제 와이파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설물의 정비가 개선되었다는 공지를 저희가 재학생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12월 7일과 11일 중앙운영회 회의가 평택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회의록을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을 그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면 질문 순서입니다. 혹시 대면으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대면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린 이력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적으시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연대사 국장과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국장으로 적으셨는데 그 임기 기간을 다 마치지 않으시고서 사퇴하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는 게 학생들에게 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퇴가 아니더라도 몇 월 며칠까지 임기를 마무리하셨는지는 꼭 적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혹시? 한 1, 2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1, 2분 뒤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해주신다고 하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대면 질문하신 부분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저희 총학생회 선거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주요 이력을 작성하면서 그 이력이 유지되었던 날짜와 시점 그리고 그 부분이 졸업인지 사퇴인지 아니면 이수인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해당 이력을 증명하는 것은 보통 주요 이력을 서술함에 있어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비대면 질문 차례인데요. 다음 구글폼으로 받은 질문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공약들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협약적인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평택시나 대학 본부와 모든 공약이 협의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지원팀과 인권센터를 비롯한 공약 관련 교내 유관부서의 공약을 검증받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정책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평택시와의 협의 부분은 학생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학내 운영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서 학교 전반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선된 후 협의가 필요한 공약은 평의원회의 안건을 제안하고 평택시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확장 혹은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값 등록금 조례 제정은 평택시에 있는 학생들이 평택시 교육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목소리 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근거로는 평택시의 평균 2년 교육 예산이 200억 정도입니다. 학내에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모아 평택시에 전달하게 된다면 평택시 의회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입니다. 전달 이후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차례는 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해주신 인근대학교의 활성화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어떤 식의 교류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가 들어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학의 명칭을 이 자리에서 호명하는 것이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계획으로는 평택과 안성 지역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그리고 한경대학교와의 어떤 연합축제 아니면 연합체육대회 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역의 대학교 총학생회 같이 협의 공문을 보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비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다음 구글 폼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방 개설이 어려운 이유는 듣기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상태여서 과방도 명령관 못 만들고 있는데 스터디룸까지 어떻게 개설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다수 학우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이 교내 대다수의 강의실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날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좀 비어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국제물류대학 소속 학과의 수업이 이공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에서 진행되는 등 건물의 이름과 학과의 색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강의 시간과 장소를 타이트하게 조정하면 빈 강의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학내에 공간조성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스터디룸은 정규 강의 시간 9교시인 오후 6시 30분 이후 비어지는 건물의 강의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현재 학우분들이 시험기간에 주로 학습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는 중앙도서관 외에도 이렇게 강의실을 활용하면 소음 문제라든지 회복학습, 조별과제가 이루어질 때 보다 자유롭게 단체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과방과 스터디룸 개설 모두 학생 지원팀과의 미팅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이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인근대학 교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관련 대학들 총학생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지 혹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여쭙고 싶고요. 동시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이미 당선되신 아니면 지금 선거를 진행 중인 인근 대학교 총학생회 지금의 자격으로 벌써 요청을 드리기는 좀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신 이제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비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우분들께서 좀 원하시고 공감하시는 어떤 대학이든지 어디더라도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인근 대학과의 교류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발로 뛰면서 교류 활성화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비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다음 후보품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강의실과 스터디룸 추가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가방이 왜 생기기 힘들었는지 모르시는 건지, 후보자님께서는 총학생회도 해보셨고 비상대책위원회도 해보셨는데 학교에 공간이 없는 것을 모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 내용입니다. 과방이 생기기 힘들었던 이유는 평의원회와 같이 총학생회장이 학생 대표로서 참여하는 교내 공식적인 회의체에서 교수 대표 측과 마찰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해주신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실 예정이며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모자랐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집행기구 그리고 운영기구에 있어서 지급되는 봉사장학 공간은 달리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가 승격되었을 때, 그러니까 신규 동아리가 중앙되는 동아리로 승격되었을 때 받는 지원금이 다소 액수가 작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동아리들이 운영에 조금 회비를 걷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동아리 지원금이라는, 그러니까 중앙동아리 지원금과는 다른 또 다른 지원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역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모성 상품, 예를 들면 이제 과자나 사탕 같은 그런 부분에만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좀 완화를 해서 금전적인 지원으로 동아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비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다음 고울품으로 들어온 질문을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 후보님께서는 전 비대위인 것으로 알고 보이는데 여름방학 때 왜 저는 사퇴하셨나요? 명백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자보에 이름까지 기재하실 정도로 머리를 빚으셨는데 재학생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총학 나오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회측 사장 집행기구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비대위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이면 차기 총학생회 선거의 종료일 또는 차기 비대위의 임시 시작 전날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2년도 3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서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졸업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22년 8월 6일자로 현 비상대책위원장단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8월 16일자로까지로 당연사직을 해야 된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저런 당연사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자보에 이름을 기재했던 이유는 제가 무리를 빚어서가 아닌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명령위원회 회의에서 제 국장을 맡았었던 실무국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논의의 근거인 학생회 측 제8조 제1항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고지 또는 질의 없이 해당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자보 부분은 학내 예결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재학생분들의 불만을 서류를 들은 적은 없으나 언제라도 궁금하신 상황이 있거나 애매한 상황으로 고난을 겪고 계신 재학생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낡은 시설과 감축되는 재학생 수로 인한 제작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후자로서 약속드립니다. 제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학생분들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여 중학생의 정후보로서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본부 하나를 믿고 지지원문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비대면 질문 차례입니다. 다음 물품으로 질문 들어온 질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식당 메뉴 개선 및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학생 식당의 현재 가격과 메뉴가 왜 그렇게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 식당의 메뉴를 개선하고 추가하려면 그에 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학생 식당과 협의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식 메뉴 개선 공약은 학생 식당의 학우 여러분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고 전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공약입니다. 학식의 가격 조정 그리고 메뉴 추가 개선이 공약의 주요 목적입니다. 학생 식당을 이용하는 주요 수요층의 학생 니즈가 학생 식당에 전달된다면 학생 식당 역시 흔쾌히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식당 운영에 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정의 금액이 발생한다면 있는 본 사업에 교비와 총학생회비 등의 학교 예산을 할당하여서 학생식당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학생식당을 미팅한 결과 학생식당 역시 학우분들이 좀 더 다가가고 조금 더 학우분들이 원하는 메뉴와 질로 식당 운영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질문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비대면 질문하고 이제 되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께서 계속 대면 질문 해줄 수 있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대면 질문입니다. 책상 및 의자를 분리형으로 교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책상과 의자가 왜 일체형이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학교가 돈을 써서 전부 일체형으로 교체했는데 다시 분리형으로 해줄지 의문입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지원팀의 확인 결과 일체형 책상과 의자에 관련해서는 대학 본부 역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비교적 최근에 일체형으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다시 분리형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비대면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대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대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대면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 식당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부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 식당에 개선하시는 게 학생 식당에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시는 건지 혹은 메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으며 교비, 학생회비 등과 같은 사업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얼만큼 측정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 저희가 당선된 이후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우분들께서 원하는 것이 메뉴 개선인지 금액 변동인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은 사업 진행 이후에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 모든 일이 학생회비나 교비와 같은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으며 동시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되는 부분을 예상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이 약간 허무맹랑한 그 정책이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기획 이전 단계부터 정확한 금액을 미리 선정하고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아직 후보자 신분으로 교비나 학생회비의 잔여액과 여유 집행 가능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으며 학우분께서 비대면 질문을 주시길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문 주셨기에 그를 중심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이며 어디에 얼만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일정 부분도 되어 있지 않고 그저 공약으로만 하신 거라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공약 하나만이라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학생지원팀에 문의했던 것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식당과 학교 측 모두 학생식당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흔쾌히 그에 응해 주실 거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후보자 신분입니다.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교비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중학생회비를 할애해서 학생식당을 대전시킬 수 있을지 정확한 금액 산정은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약의 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분들의 니즈를 학생식당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학생식당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치킨가스를 치즈 돈가스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획을 한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치즈의 양과 어떤 그 필요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지금 재반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은 다시 한번 조금 아직 기획 단계 이전에도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나 수립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적으신 건 허위 공약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립되지 않은 것은 이제 교비와 총학생회비를 통틀어서 학교 돈이라고 치하겠습니다. 학교 돈을 얼마 정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아직 저희 신분에서는 이제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체적인 계획으로는 이제 학생식당과 학교 측의 어떤 학생식당 개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학생식당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학우분들이 개선을 원하시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 내용을 학생식당에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식당 관계자분들이 그러한 니즈를 전달받으면 그를 이제 응당 반영하시겠다고 미팅 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공약을 추가한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 식당과 같은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 같은 공약으로 인해 다른 공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통칭했던 학교 돈의 총액이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 중에도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공약이 다수 있음을 인지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들 중에 이제 조금 비율을 잘 알아서 분배를 해야겠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공약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 저희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 돈을 분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데 집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으며, 또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비 교비 중 얼마가 어떤 사업에 반영되고 있고 어떤 사업에 총학생회비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안을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공약집에 예를 들면 이제 대동제를 집행하는데 1억이 들었는데 2천만 원이 나왔고 그 2천만 원을 학생식당 개선에 쓸 수 있겠다.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공약집에 집어넣지는 못했고요.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인 이제 교비나 총학생회비의 자녀 예산이나 기존 사업에 투입된 그 예산 규모를 보면 저희가 공약집에 추가 모든 공약이 지금 현재 학교 재정 상황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됐기 때문에 저희 공약집에 해당 공약을 추가한 것이고요.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좀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고 학교 본부나 그 공약 이행 대상자들, 이를테면 학생식당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모든 유관 부서에 이 공약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공약을 실행하실 중학생과 같이 실행하실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경우의 수는 저희가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교도 대학 재정의 경우 계속해서 적자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시설 준비와 같은 공약들이 많은데 적자의 상태에서 시설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며 이게 단순히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와 대화가 됐다만으로는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대학 우리 대학의 팩트대학교의 재정 상황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정기여자 형태로 학교에 들어온 정의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학교는 일정 부분의 사용 가능한 학교 시설 정비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공약을 집행하지 못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를 계속 여쭤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최대한 모든 공약을 집행하고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당선된 이후에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공약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다시 책임 여부를 저희가 섬기는 재학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의사 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의사 체제 변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학교에 변화가 생겼으며 비용적으로 얼만큼의 이득이 생겼고 얼만큼의 손해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서 시설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알게 된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이제 회의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사 체제로 학교가 전환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확한 재정기여자 형태로 정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재정을 학교에 기여하고 들어왔고 그 중에 얼마를 학교 시설 정비에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액수를 저희가 지금 후보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저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여부와 그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을 대체적으로는 산정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으로 저희가 내세운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교도 교비와 총학생회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전학때 자료집을 보시면 교비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체학생 대표자의 회의에 그 예결산 목록에 그 5천만 원 가량의 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 5천만 원 가량의 교비는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5월 26일과 27일 대동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사용되었고요. 그 부분이 왜 그쪽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그 5천만 원의 집행이 해당 전체적 학생 대표자 회의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쓰지 않은 돈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누락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됐는데 학생들에게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공약 이행해보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부터가 조금 의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아직까지도 전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언급과 그리고 사실 전 비상대책위원회 실무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논의될 정도로 아직 해당 규탄과 관련한 전화미디어에 간의 사실 확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투명한 예산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말씀하신 5천만 원, 교비 5천만 원 누락의 건은 지난 1학기 종강 전압대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 기강 전압대회는 전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현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치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천만 원의 집행이 1학기 종강 전압대회 이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교비가 누락되지 않고 전압대회 자료집에 들어가려면 현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당 5천만 원의 지출 내용을 2학기 개강 전압대회 때 넣어주셨으면 됐을 거 아닌지 좀 여쭤봅니다. 해당 부분은 교비 집행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학교 측의 정확한 집행 일자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5천만 원의 교비는 종강전압대 이후에 1학기 종강전압대 이후에 집행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강 전압대회 이후 홈페이지에도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교비와 총학생회비 등 학교 예산인데 그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끼고 있고요. 자기 총학생회가 출범한다면 학교 대학본부에 요청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가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장 관계상 대면 질문 딱 2개만 받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복지 분야에서 통학버스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의원 활동 결과 저희 학교 통학버스에 사용되는 교비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예산만으로는 해당 예산을 조금 광역버스로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분들에게 당선 이후에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배포해야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 수원, 용인, 안산 아니면 서울까지도 통학버스를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통학버스가 정말 1시간에 되게 수차례 다니고 있는데 그 횟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한 교시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비의 어떠한 한계상 그래도 이제 통학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피로도를 느끼시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외버스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과외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평택역과 평택대학교를 잇는 과외버스는 조금
비용을 따로 학생분들이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광역도시가 확대가 된다면 소정의 금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은 네, 저희가 당선 이후에 좀 더 노력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규비 집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요. 만약 규비 집행이 그러니까 종강 전압대회 이전에 집행이 된 내역이 있다고 하시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강전학대회에 명시된 교비 집행 내역은 총 27만원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이버거, 그 사이버거가 이렇게 종강전학대회 이전에 집행된 내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종강전학대회 이전에 집행된 교비 사용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전학대회 자료집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자를 물어서 책임을 받게 해야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제3대 총학생회 후보자 간담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